굿모닝 여러분, 안녕하세요. 눈곱 달고 책 읽는 엄마 조민경입니다. 모두 주말 잘 보내셨죠? 예, 저도 주말 잘 보냈어요. 주말이 정말 바쁩니다. 어제도 아침부터 애들 스포츠 시키고 또 주일이니까 교회에서 섬기고 와서 또 오후에는 딸 친구 식구들하고 같이 저녁 먹고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어제 또 휴식을 갖는 그런 시간도 조금 있어서 기분이 오늘 한껏 좋습니다. 오늘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2부 2장 The Big Secret of Dealing with People, 사람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큰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비밀이 뭔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맨 처음에 읽기 시작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나를 위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목표가 있을 때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하세요? 저는 애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하루에도 뭐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데일 카네기가 제시하는 방법은 make them want to do it. 그러니까 상대방이 스스로 원해서 하도록 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방법 말고는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엄마기 때문에 애들한테 좀 강요를 하거나 또 신랑한테도 강요하는 경우가 꽤 종종 있어요. 그런데 투덜투덜대면서 하지만 그 똑같은 행동을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하지는 않죠. 그래서 상대방이 정말로 원해서 하도록 만드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데일 카네기가 말을 하고 있어요. 현대 심리학의 거의 그 창시자라고 볼 수 있죠. 시그문드 프로이드가 항상 인간에게는 두 가지 동기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성욕이고 두 번째가 그 큰 욕망, desire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어떤 그런 칭찬을 바라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좀 칭찬을 듣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데 그 이유는 본인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싶어 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과 그 동물이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일 카네기가 예를 드는 게 그 아버지가 돼지 농장을 하셨는데 그 돼지가 어떤 종이었냐면 드락 저지 돼지래요. 돼지 한 품종인데 그 돼지 컨테스트에 나가서 상을 받으면 그 파란색 리본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돼지들은 뭐 자기가 리본 받는다고 뭐 뿌듯해 하겠어요? 전혀 그런 게 없죠. 그런데 데일 카네기의 아버지는 블루 리본이 이렇게 쌓일 때마다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본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 블루 리본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더 느낀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과 그 동물의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정말 자신이 중요하다는 그런 느낌을 갖는 거, 그런 디자이어가 그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욕망이 있는가, 어떤 그런 디자이어가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이제 사람의 그 인격과 성품이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존 디 락커펠러는 어마어마한 부자잖아요. 사업가인데 그 중국에 그 자기가 만나보지도 않은 수백만 명의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 병원을 세워서 도와주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존 딜린저는 굉장히 그 악명 높은 은행 강도잖아요. 이 사람은 그 공공의 적이 되는 것을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찰스 슈왑스라고 미국의 그 역사적인 그런 철강 산업의 그 리더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38세에 카네기 철강소, 여기는 앤드류 카네기예요. 데일 카네기가 아니라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그 앤드류 카네기는 과거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그런 사업가로 알려진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만든 카네기 철강소에 이 찰스 슈압이 38세밖에 되지 않는 나이에 회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입지적인 인물로 알려졌죠. 거기서 카네기 철강소를 아주 큰 회사로 이끌고 난 이후에 나중에
이제 그 임원들하고 좀 이렇게 의견 다툼이 있어서 찰스 슈왑스가 나와서 그때 막 고전하던 또 다른 철강 회사 베들레헴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 회사에 입사를 해서 다시 아주 그 고전하던 회사를 큰 철강 회사로 재건하는데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입지적인 인물로 사람들한테 각광을 받고 있고 아직까지 기억이 되는 그런 전설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성공 비법이 뭐냐라고 데일 카네기가 직접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때 이 찰스 슈왑이 한 말이 나는 이 철강에 대해서 산업에 대해서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을 내 주변에 잘 포진해 두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비밀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을 인재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비밀이 뭐냐면 바로 사람들에게 그런 숨겨진 열정을 일깨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능력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각 개인 개인의 그 최선의 그런 재능을 꺼낼 수 있도록 칭찬과 감사와 격려를 계속 해줬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룬 데 있어서 비판하는 게 가장 최악의 방법입니다. 이 찰스 슈왑은 사람들의 칭찬을 많이 해줘서 특히 진심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잘했다라는 경우에는 아주 칭찬을 많이 해준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더 열심히 하고 잘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계속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떤가요? 저희들의 일상생활을 한번 보세요. 주변에서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저도 그렇고 애들한테 칭찬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의식적으로 하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경우에서 비판이나 뭐 혼내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 찰스 슈왑과 완전 반대되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회사에서 일을 했었을 때 미국에서도 일을 했었는데도 잘할 때는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아요. 그나마 저는 굉장히 좋은 버스가 있어가지고 그분은 가끔 칭찬도 해주고 땡큐라는 말도 많이 해주셨는데 뭔가 실수를 한다, 잘못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비판을 되게 많이 하죠. 그렇지만 뭔가 일을 해주거나 잘했을 때는 칭찬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진짜 그런 환경이 존재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경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칭찬은 이렇게 사람들의 숨겨져 있던 그런 열정과 재능을 키워준다고 합니다. 앤드류 카네기도 본인이 굉장히 지대한 그런 사업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칭찬을 되게 많이 해준다고 해요. 심지어는 이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도 자신의 묘지의 비석에 쓴 글을 본인이 직접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나는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을 잘 두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썼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친구의 고민을 들어준 적이 있어요. 한국에 있는 친구인데 요번에 한국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회사 팀장인데 최근에 고가 평가를 받았대요. 그런데 너무나 놀란 결과가 애들이 그 부하 직원들이 굉장히 안 좋은 점수를 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왜 그런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본인은 도와달라고 해서 이제 직원들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해온 업무를 보면서 자세히 가르쳐 주려고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다 고쳐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칭찬을 그러니까 틀린 게 너무 많으니까 본인의 그 기준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 칭찬을 해주지 못했대요. 왜냐면 근데 거짓된 칭찬도 좋지는 않긴 하잖아요. 그리고 거짓된 칭찬은 어떻게 그 진심이 아닌데 어떻게 해주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그런 고민을 저한테 털어놨었는데 이 글을 보니까 딱 정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비판하지 말고 잘하는 점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것을 더 이렇게
부각시켜주고 더 하이라이트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의 그 커피숍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앨리스 푸트 맥도걸이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도 그 여성들이 일을 하는 경우 일을 거의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성이 남편이랑 함께 커피숍을 운영을 하게 됐는데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에서 커피숍을 열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커피숍 바로 앞에 복도에 사람들이 몸이 다 젖어가지고 덜덜덜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 이 맥도걸 여사가 보고 나도 한때는 굉장히 불우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거든요. 나도 한때는 저렇게 춥고 배고프고 그럴 때가 있었지 하면서 그런 애틋한 마음에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공짜로 커피랑 또 와플까지 막 만들어서 제공을 했대요. 그래서 그거를 한동안 오랫동안 무료로 제공을 했는데 너무나 수요가 많아져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일부 요금 금액을 이제 차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커피숍이 되게 번창하게 되었고 이제 커피숍의 여왕이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사업이 크게 확장이 되고 나중에는 여러 레스토랑까지 열 수 있는 그런 사업의 기반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마음에서 시작한 게 바로 자신에게는 큰 혜택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리고 미국의 플로렌스 지그펠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미국의 그 엔터테인먼트 영화 산업에서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미국의 그 길거리 그런 평범한 여성들을 뽑아서 얼마나 그 멋진 그런 스펙테큘러한 스타가 될 수 있는지 그거를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어마어마한 히트를 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여성들은 그냥 평범한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인데 스타로 만들었느냐라고 방법을 물었더니 칭찬을 해주고 자신감을 계속 이렇게 세워주는 방법을 사용을 해서 이 여성들이 훌륭한 스타가 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그냥 칭찬만 하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칭찬이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지 않으면 그거는 아부라는 거예요. 아부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부는 본인의 진실성을 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위조 화폐처럼 가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부를 하면 안 되고 아첨과 아부를 하면 안 되고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칭찬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아부는 굉장히 쉘로우하고 이기적인 본인의 그런 감정이고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는 진심으로 그 사람한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의 재능을 잘 봐서 거기에 대한 진심 어린 칭찬을 해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 랄프 월드 에머슨이라는 철학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저도 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점이 있다. 그래서 나는 항상 배운다라는 말을 했어요. 저도 좀 그런 마인드셋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심지어는 소개팅 할 때도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남자가 나왔을 때도 그래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다른 뭔가의 재능을 나는 오늘은 배워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나와도 기분 좋게 헤어졌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이 데일 카네기가 제안하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 원하는 것이 있거나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있을 때 그거에 초점을 두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그런 관심을 갖고 장점이 뭔지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절대 아부를 떨고 빈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진심 어린 그리고 솔직한 감사의 표시를 하고 칭찬을 해야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구한테 칭찬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둘러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가는 길마다 이런 여러분의 사랑의 흔적이 남을 수 있도록 오늘도 그런 행복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그러면 내일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